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세추가 들어간 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추가 들어간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경희서당 책 538쪽에서 6쪽까지 장당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엄청 많지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세 번에 나눠서 한번 하겠습니다. 좀 공통점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조금 이해하시기 좋도록 세 번에 나눠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혹 제 경희서당 책 없으셔도 영상만 봐도 한자를 아주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저랑 함께 한번 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나겠죠. 자, 혼장연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뭐 배울 거냐면 밀추, 송고추, 몽추추, 병아리추 이렇게 세 추가 들어가서 추 발음하는 걸 좀 앞에서 먼저 배울게요. 그 다음 어릴치, 꽝치, 누구수, 비록수 치자 들어가는 거 배우고 우리 이렇게 수 되는 거 교수 공부하실 때 좀 힘들었죠? 자, 그 다음 원수수, 별이유, 생각할리, 오중유 또 이렇게 유 들어가는 한자들도 혼동스러워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승인할 준, 법도준, 쌓일, 돼, 강이름, 해 이렇게 고루고루 세 추가 들어갔는데 추 발음 없이 발음들이 변하는 것들도 한번 끝부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한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 구분법은 뭐가 더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추 하면 생각나는 게 세조일 건데요. 구분을 좀 합니다. 세추는 꼬리 짧은 새의 모양을 그린 한자고 꼬리가 긴 새는 세조를 쓰는데 제가 그림을 좀 추가했는데 이렇게 꽁지가 좀 짧으면 이런 식으로 쓰고 긴 꼬리를 가지면 세조를 쓰는데요. 보통 세조는 새의 이름을 씁니다. 앵무새, 기러기, 갈매기, 꿩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되는데요. 세추는 어떤 새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써요. 그래서 새 명칭은 세조를 쓰고 세추자는 새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밀추를 보면 얘는 추도 되고 퇴도 되는데요. 앞에 손수를 쓰고 뒤에 세추를 써서 추 발음을 하겠죠. 근데 새를 밀어야 되겠습니다. 손을 새 날갯짓 하듯 움직여서 물건을 살짝 이렇게 가볍게 밀어 제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밀추로 좀 외우시면 되는데 발음이 퇴 발음할 때가 한 번 제가 빨간색으로 고치듯이 퇴고라고 해서 글씨 고치는 작업을 퇴고라고 하죠. 추천하다, 추진하다, 추리하다, 추정하다, 추대하다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뭔가 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들어 올려서 그렇게 조금 그쪽으로 몰아갈 때, 밀어갈 때 쓰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퇴고는 한시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가도라는 사람이 시를 지어서 무슨 자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유에게 조언을 얻어서 한유가 추자를 퇴자로 하면 좋겠다라고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글씨 고치는 작업을 퇴고라고 한다고 하지요. 두 번째, 송고추는 쇠금자가 송곳을 뜻하고 세추자가 여기서 발음을 주는데 쇠부리처럼 뾰족한 송곳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입추여지라고 해서 설립, 송고추, 나물려, 땅지예요. 송곳 꽂을 곳도 안 남았다 이런 뜻이어서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다니까 아주 빽빽하게 여유 땅이 없다는 뜻이겠고 낭중지추라는 말은 주머니낭 가운데주 송고추라고 해서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게 되면 송곳이 주머니를 훅 삐져나오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번 재밌게 얘기해 드렸죠. 주머니 남자 할 때도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추천하면서 자기를 주머니에 넣어달라, 나를 간택해달라, 나를 선택해달라 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송곳 추자도 이렇게 세추가 들어가고요. 몽치추는 몽치라는 말은 짤막한 몽둥이에요. 긴 거 아니고 나무고 새추, 새꼬리처럼 짤막한 나무 새 크기 정도 작은 몽치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척추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척자는 척추척 등성마로 척자고요. 그래서 척추에 있는 뼈를 작은 몽둥이들의 연결로 본 거죠. 철추라고 하면 철퇴라고 하는 한자하고 같이 쓰는 쇠로 된 몽둥이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철퇴의 이 뒷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철추라고 해도 그런 쇠로 된 몽둥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병아리 추자 같은 경우는 앞에가 꼴추라고 해서 옛날 짐승들이 먹는 먹이 꾸러미예요. 거기다 새추를 써서 종종 걸음으로 먹이 꼴을 찾아다니는 병아리 모습이다 해서 병아리 추 이렇게 외우자고, 새추가 추 발음 주고 앞에 있는 조그마한 해서 병아리 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발음을 제가 꼴추로 보는 게 좋겠어요. 발음은 꼴추가 주고 새추가 병아리를 줬다고 해야 좋겠네요. 뜻을 좀 주니까. 그래서 새추는 병아리로, 꼴추는 발음으로. 와룡봉추라고 해서 누운용 와룡이고, 봉추 그러면 봉황의 새끼인데요. 삼국지 보신 사람들, 읽으신 분들 다 아시죠? 와룡은 제갈량이고 봉추는 방통을 뜻하잖아요. 누운용은 풍운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봉황의 새끼는 장차 자라서 봉황이 되니까 때를 기다리는 호걸들을 표현하는 제갈량과 방통, 제갈량은 와룡에서 와룡 선생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방통은 봉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 추자가도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 어릴치, 벼화의 새추입니다. 벼가 아직 덜 자라서 벼 이삭의 새 깃털같이 부들부들하고 아직 야들야들한 그런 어린 상태인데요. 어린아이 같이 어릴 유를 써서 유치하다든지, 어린 고기를 치우라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면 치졸하다든지 해서 어리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직 이삭이 여물지 않은 새 깃털처럼 부들부들한 상태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꽝치. 자, 보통 새 조를 쓰게 돼야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꽝치는 새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시가 들어가서 화살로 꽝새를 잡다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웅치라고 해서 다 꽝을 뜻하는데요. 순 우리말로 장기라고 하고, 암컷꽝은 까투리라고 하고, 수컷꽝은 웅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치악산은 경기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 비로봉이 있는 곳 아시죠? 그래서 치꽝치 산악, 큰 산악, 그 다음에 매산입니다. 산 명칭도 이렇게 한자가 쓰네요. 그러면 치악산은 뭐가 많다고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그렇죠. 꽝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붙였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 다음 누구수. 그 수능 받을 때 정말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거든요. 말씀원의 새추인데 새가 깜짝 놀라듯이 누구냐라고 말로 묻는 누구수, 이렇게 당신 누구수?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듯이 누구수 이렇게 외우셔서 수 발음 좀 하시고, 정말 의문사로 씁니다. 수화 누구냐 이렇게 부르고, 수모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한자거든요. 한자 문장에서 의문문으로 쓸 때 누구라고 할 때 꼭 쓰는 한자예요. 말로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아마 새추가 수 발음으로 변하고 말씀하는 말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로 형성자가 되는데, 발음이 추 안 되니까 당신 누구수?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비록 숫자 진짜 어려웠죠. 앞에 있는 한자는 강할강에서 많이 보죠. 그 다음 뒤에 새추를 해서 이거를 유래를 보면 강할강으로도 보지만, 전 여기선 또 다르게 해봤어요. 이렇게 입구하고 하면 대답류 오직류자에 벌레충을 써서, 비록 대답을 하지 못하는 파충류들이 도마뱀이 무섭긴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해서, 비록이라는 말에 호응되는 말이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넣어줘서 비록 하지만을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벌레충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지어낸 거예요. 비록 대답을 못하는 뱀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뭐뭐하지만, 이것도 혼자 쓰는 경우가 좀 드물고 문장에서 수연, 비록 그러하더라도 라고 연결문으로 꼭 씁니다. 그래서 오직유자가 대답유자가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한자거든요. 그렇게 좀 연결해서 외우세요. 자, 새추 들어간 한자하고 있는데요. 새추 두 개 다 말씀원을 쓰면 원수수래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저 왼수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 원수인데요. 새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계속 지저귀듯이 싸웁니다. 맨날 싸우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게 원수지 누가 원수겠습니까? 원수수의 이 가운데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어도 원수수가 같은데, 보통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외우시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면 되고, 원수는 서로 사랑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원자를 쓰시고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겠다 하면 복수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일상 용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데 한자가 어려워서 써볼 기회가 좀 없거든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근데 인생 살면서 원수 두지 마세요. 본인이 제일 괴롭죠.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내가 괴로워서 다 용서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니까 사는 거지. 굳이 찾아다니면서 복수하고 싸우고 그럴 에너지로 나나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다툼은 최소화하고 원수는 만들지 마십시오. 옛말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이유자인데요. 앞에 가는 실 멱자의 뒤에 새 추가 유 발음으로 바뀌어서 어렵죠. 그대로 가면 좋으련만 이제부터 유로 될 건데요. 가는 실 멱자, 가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로 새 다리를 묶어서 원천적으로 날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물과 일의 기준이 되는 줄 해서 별이 유자입니다. 뭐 이 앞에 수식어가 길면 새를 묶어 놓은 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이는 옛날 줄을 뜻하는데요. 많이 이렇게 예시하는 게 우리 어망이나 투망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잡아다니는 끈이 하나 있죠. 위쪽에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투망, 어망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다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어망이에요. 여기다 이제 그 구슬도 달려야 쑥 퍼졌을 때 얘네 안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서 줄을 쭉 잡아다녀야죠. 그래서 이 줄이 바로 별이에요. 이 줄을 느슨하게 하느냐, 이 줄을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퍼지고 오므라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말 실사로 들어있고 새를 잡을 때 쓰는 투망, 어망, 그물이라고 보셔서 사물의 기본이 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의 헌법이 되고 유지하다, 잡을 짓자니까 줄, 이 새로운 줄로 묶어놓겠다. 섬유, 줄만 써서 그냥 섬유 이렇게 할 때도 쓰는 거죠. 별이유는 이런 줄, 기본이 되는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별이 들어가는 한자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할 유, 자, 유 발음입니다. 추가 유가 되고요. 앞에다 마음심을 쓰셔서 생각하다인데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사람도 생각을 자유롭게 하죠. 인간이 비행기를 만드는 차관이 저렇게 새처럼 날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다듯이 하더라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요? 오직유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유는 한자가 두 개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직유는 대답할 유도 있다고 했죠. 훈음이 하나씩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 이렇게 좀 같이 보시고 사유하다, 사유대상권 할 때 씁니다. 생각사 생각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잘 외우고 계시죠? 오직류에 유 들어간 거 그 다음인데요. 입구에다가 새추를 집어넣어서 새는 오직 입으로만 운다 라고 해서 오직류 대답할 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 오직 하나, 유물론 오직 물건으로 얘기하는 유아덕존 오직 내가 세상에서 제일 홀로 높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오직류라는 한자. 자, 승인할준 앞에 얼음을 쓰고 새추를 쓰는데 어렵습니다. 해석 자체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법도준 기준 준자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선에 맞으면 허락할게 라는 말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줄여 쓰기 시작하면서 한자가 하나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도준자의 속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법도준이 쓰기 불편해서 획순을 줄여서 이렇게 썼는데 얘도 법도준자로 인정한다라는 말이 속자고요.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이수변이 아니라 삼수변이 되면 강이름이라는 한자가 되니까 조심하시고 승인할 준자 뭔가 허락하다는 뜻이어서 정말 단어로 비준할 때 쓰게 되죠. 재결된 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면 이제 계약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준안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준자입니다. 법도준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해석하기보다는 획순이 줄어서 간단히 쓰고 있구나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법도준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위에 물수에다가 아래가 새매 준자입니다. 새예요, 새. 강무리를 날아가는 새매가 날아갈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날아가듯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법선입니다. 수평선 선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준, 평준, 표준, 준칙, 준거, 준비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에 수평선에 매가 날아가다 라고 해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날아가다.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것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서 한자도 급수시험을 70% 이상 맞아야 7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라고 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기준선이 있어요. 자, 어느 시험이나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선, 새가 수평선에 이렇게 반드시 날아 그 선을 좀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가 조금 매매하죠. 이 세매준이 좀 힘드시면 강 이름 회자예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강과 이렇게 평평한 선, 강선, 바다선처럼 수평선처럼 평평한 기준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단어가 상당히 우리 법 이야기할 때는 다 나오는 준자예요. 법준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쌓일퇴는 뭐가 쌓였습니까? 흙토죠. 새가 앉아 있을 수 있게 흙이 쌓여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퇴비나 퇴적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발음이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자, 앞에 물수 쓰면 강 이름 해라고 언뜻 제가 말하고 왔네요. 강물 위에 새들이 있는데요. 승인할 준자하고는 다르니까 꼭 구분하세요. 이수변이면 승인할 준, 비준준. 물 쓰면 강 이름 해서 회수는 하남성 그 중국 동백산에서 발원한 강 이름이에요. 참고하시고 쓰임은 많지 않지만 물수인지 이수변인지 조심조심 하시고 특히 승인할 준자가 법도준에서 좀 생략하게 됐다는 거. 오늘 새추 들어간 밀추, 송고추, 봉치추, 병아리추, 추자는 괜찮았어요. 그쵸? 그 다음 어릴치, 꽝치, 누구수, 비록수 여기부터 어려웠죠? 그 다음 원수수, 별이유, 생강류, 오직육자 있었고요. 그 다음 승인할준, 법도준, 쌓일태, 강이름, 회까지 한번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새추가 들어갔는데 탈초하고 가장 퇴자가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좀 모았어요. 이번에는. 탈초하고 가장체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정리한 책, 혹 경의서당 책 있는 분은 539쪽에서 541까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들으면서 메모하셔도 괜찮고 혹 책 없어도 영상만 봐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탈초 들어간 한자는요. 암초초, 파초초, 뗄나무초, 수척할초, 초래초. 쉽죠? 다 초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 탈초자에 어떤 자가 들어가서 쓰는데 단어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배울 건 가장 최라고 하는 우리가 노플최 성시최로 많이 아시는데 이렇게 사람 인변할 때 재촉할 채, 꺾을 채 이렇게 한자 두 자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세추가 다 들어가지만 어떤 한자에 다시 또 파생을 하는 한자에서 조금 빼봤습니다. 자, 첫 번째 탈초부터 그을일초부터 좀 보죠. 새추에다가 불화를 써서 새의 깃털을 불에 그을리다. 새가 불에 다 타버릴까 초조하다.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서 새도 잡아서 먹고 참새도 구워 먹고 했다고 하던데요. 저도 어릴 적에 개구쟁이 남자친구들이 진짜 참새를 막 구워서 먹고 이런데 먹어보라고 안 먹어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막 애들이 구워 먹고 그랬는데 맛있다고 치킨 맛이 난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저 안 먹어봤거든요. 그런 거 옆에서 보긴 했어요. 새추에다가 여기 불화 써서 그을리다,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다 근데 그렇게 좀 징그러워서 안 먹은 거거든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비유를 할게요. 초조하다, 무섭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을릴 초는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든 타들어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초조하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 때 초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초미지급이라고 해서
눈썹이 타는 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썹이 타면 머리까지 타 올라갈 테게 엄청 뜨거울 것이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요. 노심초사하다 많이 쓰는 말인데 한자로 쓰라고 하면 마음이 수고롭고 생각이 타들어가는 속이 타는 그런 걸 노심초사하다. 살면서 초조하고 노심초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험 두고 시험 합격 두고 이런 마음이 제일 많죠. 요즘은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중요한 자리 놓을 때 초조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걸 잘 견뎌내면 또 한껏 이렇게 좀 성장해 있을 때도 있는데 마음 졸이고 노심초사할 때 여행 갈 때도 좀 초조하게 기다리는 기분도 상당히 좋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입 파짝파짝 마를 정도로 기다리는 건 좋은 스트레스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탈초자가 이렇게 많이 쓰이네요. 들어가는 한자는 보죠. 돌석 들어가면 암초인데요. 암초라는 말은 물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뜻밖의 부닥치는 어려움도 암초라고 하는데 보통 선박들이 가가지고 부딪혔을 때 빙산, 암초 이런 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돼서 물 들어가고 좌초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초, 돌에 부딪히다고 초자는 발음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암초고요. 산호초, 보석같이 생긴 바닷속에 있지요. 좌초되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암초 때문에 훅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들을 또 좌초라고 표현을 하니까 일상 용어에서 많이 씁니다. 좌초되다. 그래서 돌에 걸려 넘어지다로 좀 외우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한자 뗄나무 초자인데요. 지금은 석유 떼고 석탄 떼고 가스 떼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자는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무목에다가 그을릴 초자를 써서 불에 태워서 연료로 쓸 뗄나무다 해서 불에 태워 쓰는 뗄나무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나무꾼이라고 해서 나무하는 아이, 물 기른 아내라고 해서 나무하는 아이와 물 기는 아이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삶이었다고 해요. 여자들은 물을 길러야 밥도 하고 씻고 빨래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수도가 다 수로가 되지 않으니까 초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무를 해야 또 땔감으로 하겠죠. 참 옛날에 잘 보이는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하는 사람과 물 기르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해는 하시죠? 일반 백성의 모습. 그럼 지금에 와서의 우리의 백성들 모습은 부단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회사원들 모습도 있을 것이고 가게에서 또 알바하는 알바생들도 그러시고 뭐 우리가 모두 평범하게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삶이 다 초동급부겠죠. 특별한 삶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파초초인데요. 파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줄기가 다 약재로서 풀초가 들어가는 부스 요즘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풀초 들어가면 식물이니까요. 수척할죠. 이건 좀 알아둘까요? 마음심에다가 그을릴 초자예요. 마음이 타 들어가는 고민 때문에 몸이 야이어가고 수척해 갑니다. 참 이렇게 점점점 말라가고 조금 야이어가고 모습이 안 좋으면 무슨 고민이냐고 우리가 바로 물어보죠. 초췌하다라고 해서 파리할 채자인데요. 병이나 고생, 근심으로 야이고 헬쓱해지는 걸 초췌하다. 뭐 겉모습 초췌하다. 참 많이 쓰는데 한자 어렵죠. 마음이 타들어가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살이 쭉쭉 빠지죠. 제 친구가 정말 살이 많이 빠져서 저희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외모에 관심 많으니까 어떻게 살 뺐냐고 막 물어봤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세상에 살아보니까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더라 이러면서 마음고생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고생은 뭐 개인 사정에는 돈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나오지 않고 집값이 막 내려가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몇 달 며칠을 잠 못 자고 못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수척하다라는 말 마음이 타들어가고 고민 있으면 쭉쭉 정말 병까지 생기죠. 수척하다.
지금은 그 친구는 일은 잘 해결됐고요. 원래대로 몸매도 잘 돌아왔습니다. 자, 그다음 초래 초자가 술에다가 탈초를 써서 술을 놓고 초를 켜고 결혼식입니다. 초래는 결혼식이고요. 여기 써있듯이 전통혼례고요. 초제라고 하면 별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초제라고 한다. 요즘 뭐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결혼식에 술 빠지지 않아요. 전통혼례에서도 두 신랑 신부가 술 살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초래라는 말, 술 놓고 결혼하는 전통혼례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 최 갈게요. 최, 높을 최. 매산에다가 새추를 써서 높은 산 위로 새가 날아간다. 산 위로 새가 날아가는데 이 높을 최를 성씨 최로 바꿔 쓰면서 최씨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높을 최가 원뜻이고 성씨로 쓰고 있다. 그래서 최채라고 하면 높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인을 붙이면 사람인의 최를 써서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얼렁얼렁 하라고 재촉하다로 한다든지 행사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다든지 조금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최씨들이 성질이 좀 급하고 재촉질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최씨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 최씨들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자고요. 근데 성질 아주 급한 최씨도 있지만 여유 있는 최씨분들도 있는데 조금 성격이 급한 최씨분들로 활용하겠습니다. 재촉하는 최씨. 그래서 최촉, 최촉. 그 다음 최루탄, 그 다음 개최, 최면, 주최. 최면이나 주최 많이 들어보면 모르는데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좀 특이하죠. 자, 꺾을 채를 봅니다. 앞에 손실을 쓰고 높을 채를 써서 높은 쥐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기운을 훅훅 이렇게 뺏는 꺾다라고 해서 좌절시키다, 최절시키다 할 때 뭔가 길을 꺾는 걸 뜻합니다. 자체가 나뭇가지를 꺾다 이런 거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사기와 마음들을 좀 꺾어내릴 때 많이 쓰는 한자 같습니다. 그래서 손수가 구체적으로 손으로 뭔가 하는 행위를 사용을 했지만 좀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나쁜 행동이죠. 잘하려고 하는 사람 길을 훅 이렇게 기 빼면 안 되죠. 잘한다 잘한다 해야지. 뭐 잘하는데 네가 뭐 해봤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죠. 맛있는 음식 만들면 뭐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이러면 밥 뺏고 싶습니다. 꺾을 채는 뭔가를 이렇게 사람의 기운을 꺾는 걸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새치가 들어간 한자 있던데요. 오늘 암초초처럼 탈초 들어간 거 암초초, 파초초, 뗄나무초, 수척할초, 초래초가 있었고 재촉할채, 꺾을채 이런 말 한자가 있었습니다. 새추 들어간 한자들 다 모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한자 6개를 배우는데 이 한자들에 다시 어떤 자가 추가되는 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 책 543페이지에서 546쪽까지 제가 두루두루 새치 들어간 한자들 정리 좀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책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이렇게도 구분하는구나 보셔도 좋고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봐도 재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이렇게 한자 들어간 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살찔전, 영특할준 살찔전이라는 한자고 나아갈진 아시죠? 그 다음 골플린이라는 한자고 비단나 벌릴라에 새 날개를 칠 순이라는 한자예요. 그 다음 이건 두견새 휴자인데요. 아주 한자들 어렵죠? 궁금하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영특할 준, 중걸준, 모일준 이런 한자 영특할 준 들어간 거 보고 두 번째 나아갈진에서는 나아갈진, 옥돌진, 해두들섬 한자 모아보고 그 다음 골풀린, 짓밟을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벌릴라에서는 걸릴리 좀 비슷한 한자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 날개칠순 얘가 좀 특이하죠? 절대 혼자 쓰지 않고요. 빼앗을 탈, 떨칠 뿐 많이 혼동하셨죠? 자, 그 다음 한자 두견새 휴자인데 여러분 책에는 두견새 휴가 저처럼 좀 나오지 않아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내야 원자고 제 책에 있는 모습은 조금 속자니까 같이는 쓰지만 이걸로 조금 더 수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정본이 이거거든요. 아랫부분이
앞엔 똑같고, 그래서 두견세 휴에 끌 휴가 있고 이지러질 휴가 들어가고 휴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원자들을 썼으니까 혹 책 있으신 분들은 수정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영특할 준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새가 살쪄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에서 새살찔 전자인데요. 살이 찌듯이 등치도 크고 뭔가 잘 돼서 아우 똑똑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세추에다가 오목할 요자는 오목할 요가 조금 여기가 쓰지 않았지만 볼록볼록하다는 뜻인데 울퉁불퉁하게 살이 찐 큰 새가 영특하게 새들을 이끌어가네 라고 해서 영특할 준 새 살찔 전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새가 아주 큰 상태인데 단어를 보면 똑똑하다라는 한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준철, 뛰어나게 하면 고대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등치가 크다는 얘기는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었고 사냥을 잘했고 누구한테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똑똑한 머리와 그 다음 용맹함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등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살이 쪄 있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못 먹거나 말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사냥할 능력도 없어서 못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현대에는 조금 통통하면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죠.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 옛날 고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특하다는 뜻이 있어서 사람한테 씁니다. 사람에다가 영특하다를 쓰니까 바로 준걸, 최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린 보통 준걸준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렇게도 쓴다는 거 참고하시고 얘만 알아도 괜찮은데요. 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한자들이 좀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준재는 뛰어나다, 준걸, 뛰어나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많이 쓰는 건 확실히 준걸준으로 아시는 그 한자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위에다가 집을 써요. 그러면 집에다가 영특할 준을 써서 집에 영특한 사람만 모였다 해서 뛰어나다 의미도 있어서 준걸진의 또 다른 표현인데 모였다로 쓰시고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어를 많이 찾아놓진 않았는데 이런 뜻이 있구나. 다만 준자 들어가면 준 발음해요. 어렵진 않죠? 그 부분은 조금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나아갈지를 보시면 진, 새추자를 활용을 하는데요. 새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날아가다. 여러분 새 뒤로 나가라는 새 많지 않아요. 있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벌새는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 하는 행동을 하는데 보통 새들은 뒤로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새라고 외우셔서 진로, 진화, 진급, 승진, 후진, 행진, 진퇴양난, 앞으로 전진하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많죠. 진보주의 이럴 때도 쓰는 한자고. 나아가다 새처럼 앞으로 나아가다. 주로면 앞에다가 옥을 썼어요. 좋은 옥을 가지고 임금한테 나아가다 해서 옥돌진인데요. 옥 모양이고 이름자에 진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옥 들어가면 다 옥이고요. 발음만 집어넣으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옥돌진 같은 경우도 급수책에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1급제에. 그래서 읽기 문제 나오셔도 괜찮죠? 발음은 쉬워서. 그 다음 한자 보시면 해도들섬. 얘는 발음을 좀 잘 보십시오. 뜻과 뜻이 만난 한자다 보니까 발음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날일에다가 나아갈 진짜입니다. 해가 나아가다니까 해가 뜨는 거겠죠. 그래서 섬인데 특히 태국을 옛날에는 섬나라고 우리가 문서에 썼다고 하죠. 그래서 섬나 태국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발음이 섬이에요. 완전 특이해요. 자, 그 다음 골풀린 풀 이름이에요. 새들이 쉬면서 앉아있는 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름자에 쓰는데 린이 앞에 오면 인자고 인상여라고 하는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 신하고 완벽이나 문경지교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완벽은 인상여가 여기 보시면 조나라잖아요. 조나라에서 대단한 옥이 발견돼요. 그랬더니 진나라가 탐내면서 성 15개하고 바꾸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혹시나 싶어서 진심인지 아닌지 일단 옥을 가지고 거래하러 인상여를 보내요. 그런데 옥을 딱 받아든 진나라 왕이 아닐 것 같으니까 옥에 흠집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잠깐 줘보시라고 해서 바로 그 옥을 가지고 열심히 도망쳐서 조나라로 잘 왔다고 해서 옥을 구해왔다. 완벽하게 흠집 하나 없이 가져왔다 해서 그때 완벽이고
문경지교는 그 정도로 조금 뭔가 업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여를 질투하는 장군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파가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고 힘든데 인상여는 그냥 입만 돌려가지고 목숨을 구제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 재상 자리에 있으니까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판을 내리라고 소문을 내는데 인상여가 도망 다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인상여 식객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위급한 때에 나와 연파가 다투게 되면 조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연파가의 이제 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연파가 정말 한수 위다. 내가 인상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맹세해서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벨문 목경, 인상여를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 그래서 그런 문경지교라는 고사성어의 주인공입니다. 알아두시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인상여 이야기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 짓밟을 린자는 앞에다가 발족을 쓰고 뒤에 린자를 써서 발로 풀을 짓밟다인데 나쁜 뜻이에요. 유린이라고 해서 인권 유린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남의 권리나 인격을 함부로 밟아버리는 걸 뜻합니다. 밟을 유린, 뭔가를 밟다라는 뜻인데 참 짓밟는 행위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쵸? 뭐 떨어졌을 때나 내 거를 뭔가를 자기 거 아니라고 해서 발로 차고 막 이럴 때 정말 우리 기분 나쁘죠? 유린입니다. 나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거,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거, 나쁜 거. 고급 언어예요. 1급 정도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겠습니다. 벌릴 자는 그물망자에다가 앞에 실사, 그 다음 새추를 집어넣어서 새, 그물. 자, 새 잡는 그물이에요. 벌려놔야 잡겠죠. 그래서 네, 거기 새 앉으면 훅 잡아당기면 되니까. 그래서 새 잡는 그물, 별이 잡고 그물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물망자 하면 그물망, 그물라가 되고, 그물나열, 나열에도 타가 되고, 신라, 새롭게 펼쳐진 비단, 같은 나라에서 비단 놔도 되는 거 아시죠? 삼남한상에서 많은 만 가지 모양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삼자가 혹시 제 책 있는 분들은 오타예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걸릴 리자가 있는데 앞에 분에 있는 한자가 마음이에요. 마음에 걸려요. 마음이 걸리다. 새가 그물에 걸려야 잡는 것처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 참 마음에 걸리다 해서 이재민, 이병 이럴 때 쓰는데 이재민이라는 표현 보십시오. 재앙에 걸려있는 백성이다. 많이 쓰시죠?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이것도 병에 걸렸다는 뜻이고요. 이재민이라는 한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리가 앞에여서 인데 정말 쓰라고 하면 이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걸린다는 말에서 우리도 맛있는 거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마음에 걸리지요. 혹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다면 더 마음이 걸릴 것이고 우리가 참 음식 먹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데 그 좋아하는 음식 먹고 있는데 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식구가 간자리 없으면 꼭 포장해서 갖고 옵니다. 마음이 좀 걸려.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바로 최근 며칠 안으로 같이 먹으러 다시 또 가요.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해줘야 내 마음이 행복해서. 그래서 마음에 걸리다라는 표현 여기에서 이재민 한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빼앗을 탈 보십시다. 날개칠 순자인데 날개칠 순 특이하죠. 날개칠 순. 날개칠 순에다가 마디촌을 써서 손에 잡은 새가 날개치며 날아가 버리듯이 손에서 물건을 뺏는 거다. 날개치고 있는 그런 새 모습을 큰 데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훅 펼쳐진 걸 보시면 좋겠고 마디초는 손을 뜻해요. 그래서 뭔가 뺏는 거야. 내 손으로 훅 이렇게 뺏는 거예요. 새처럼 날아가서 훅 뺀 소매치기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탈취, 빼앗다, 약탈, 노략질할 약자잖아요. 약탈, 쟁탈, 탈환, 빼앗아서 다시 갖고 오는 거, 박탈, 그 다음 여탈, 줘서 또 뺏는 거, 이렇게 주다, 뺐다, 이렇게 돼서 이 여탈은 주다, 뺐다 해서 반대어예요. 자, 손으로 뺏는다. 벌처럼 날아가서 훅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 또 볼까요? 떨칠 분자인데 새가 밭에 앉아 있다가 땅을 치며 순간적으로 날아오르다 축 이렇게 날아올리는 건데 한자 단어가 좋아요. 분발하다, 흥분하다, 고군분투하다.
그 자리를 떨쳐서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뜻으로 쓰는 분발이나 흥분이다 이런 말 할 때 쓰고, 고군분투도 외로운 군대가 정말 열심히 싸울 때에서 떨칠 뿐, 어떤 그 기본 상태를 떨쳐나가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쓰는 한자입니다. 새가 날아오르듯이. 자, 그 다음에 두견새를 보는데 한자 조금 그림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첨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아래가 이렇게 이엔에체처럼 써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두견새를 그린 한자래요. 별 뜻은 없고 두견새 이 위쪽을 이렇게 예쁘게 썼고, 새니까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뭐 어떻게 그렸다고도 표현하니까 그림처럼 보시고, 혼자 쓰긴다고 할 때 두견새를 휴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새 간 모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림 보면서 얘가 두견새 휴자야 이렇게 보시고요. 한자를 보시면 앞에다가 손수를 쓰고 두견새 휴자가 이렇게 본자인데 여기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위에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제 책에 두견새 휴자를 제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쓴 거, 이거는 약자고 원자도 제가 써놨죠.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끌 휴자가 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자인데 거의 이렇게 쓰죠. 이게 더 유명한 이유는 아래 휴대전화 때문에 그래요. 휴대, 내가 지니고 끌고 다니는 전화예요. 여러분 휴대전화 없으면 난리 나죠? 지금 제 영상도 휴대전화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 작은 핸드폰이 컴퓨터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휴, 끌고 다니다라는 끌다, 같이 이렇게 해서 제휴카드라고 해서 같이 한다는 뜻이죠. 두견새 휴자가 휴 발음을 주고 앞에 손수로 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휴대전화 휴자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 원자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써서 이렇게 쓴다는 거. 이 앞부분에 있는 한자가 새 이름 호자에 뒤에 이지러질 휴자인데, 두견새 휴하고는 많이 관계는 없지만 휴 발음을 하고 아마 이것도 그런 새 종류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더 봤어요. 얘만 떼뚱하게 좀 빼놓기가 그래서 물건을 깎듯이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을 이지러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뭐 훅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영휴는 가득 차다, 휴자는 이지러지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지워지고 있는. 그래서 다리 차고 이지러지듯이 일이 그렇게 되는 거. 쳤다가 없어졌다가 찾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인생이죠. 어떻게 계속 차 있기만 하고 어떻게 계속 곳간이 비어 있기만 하겠습니까? 휴손 없어지다, 휴실 없어지다, 이렇게 이지러지다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서 완벽했었는데 없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을 깎는 칼을 뒤에다가 좀 써놨다고 한자들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자 이름은 없고 이렇게 물건 모습으로 해석들을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추자는 원자를 좀 썼고, 제 책에는 원자 말고 조금 변형자를 해놨죠. 그것도 이제 석자로 쓴다고 하니까 쇠로 만든 솥이고요. 이것도 솥 라자로 써서 큰 솥, 작은 솥. 지금 배우시는 솥은 큰 솥이고 라자는 작은 솥을 뜻한대요. 설마 뭐 이런 잘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4번 글쎄나 읽기만 하시는 건데, 저는 오늘 두견새 휴자 발음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거의 변형자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외우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영특할준, 증걸준, 모일준 배웠고, 자, 나아갈진, 옥돌준, 해돋을 섬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 골풀린, 짓밟을린 배우셨고, 그 다음 벌릴라, 걸릴리 배우셨고, 빼앗을 탈, 떨칠 뿐 배우셨네요. 마지막 두견새윤, 끌휴, 이지러질 휴, 솥휴 이렇게 배우셨는데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한자 배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